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타임지는 신뢰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북유럽 감성의 샌드위치입니다. 이건 거의 유튜브용 어그로 컨텐츠가 아니면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13대 샌드위치 중에 하나래요. 대체 기준이 뭐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3대 샌드위치인데 조사하면서 타임지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요건 랭킹이 아니라 그냥 13개를 묶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호기 샌드위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그 서브웨이류, 샌드위치류의 시초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호기 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빵. 서브웨이 가가지고 빵은 어떤 걸로 아시겠어요? 물어보잖아요. 요런 빵을 호기 롤이라고도 하고 나라별마다 뭐 호지 롤이라고도 하고 서브 롤이라고도 하고 뭐 히어로 브레드라고도 하고 그라인더 브레드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건데, 이 빵으로 인해서 파생된 엄청난 샌드위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13대 샌드위치 중에 하나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약간 주작비리다. 또 하나는 카야 샌드위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면 아침 시간에 한번 드셔보셨을 거예요. 커피숍에서도 거의 다 팔고요. 카야 잼으로 만든 토스트인데요. 저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토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야 잼이 뭐냐면요, 카야 잼의 주재료는 계란하고요, 코코넛 밀크예요. 계란을 중탕을 하면서 익히면서 커스터드처럼 끈적한 상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코넛 밀크를 넣고 캐러멜화 시킨 설탕을 넣고 판단잎이라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쓰는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한번 훅 끓여줘가지고 만든 잼이 이 카야 잼입니다. 약간 끈적끈적하고 달달한 그런 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약간 커스터드 같기도 하고, 요 카야 토스트가 또 하나를 차지했다. 자, 그 다음은 이 카야 토스트의 약간 미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넛 버터 앤 젤리. 요 현지에서는 PB&J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급식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땅콩 버터랑 딸기잼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점심식인데요.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다가 나중에 또 아재가 돼가지고 추억 보정하면서 그때 먹었던 그 PB&J 샌드위치 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걸 이런 헛소리 하면서 찾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요거의 이제 국룰은 이 스모커스에서 나오는 스트로베리 잼, 딸기잼이고요. JIF사의 이 피넛 버터, 근데 크리미한 거, 땅콩 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국룰 조합이고요. 심지어 이 스모커스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카 버전도 냈습니다. 스카 버전으로 내가지고 포도잼이랑 딸기잼이랑 해가지고 섞어져 있는 이런 믹스 제품도 출시를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츠비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눈동자의 치어스 그 개츠비가 아니고요. 개츠비 샌드위치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먹는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감자튀김, 고기, 토마토, 콩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샌드위치라고 해요.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속이 든든해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해장용으로도 되게 많이 먹고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감자튀김이랑 빵 조합 여러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라서 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라펠 샌드위치. 이건 이제 중동에서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죠. 팔라펠을 넣어가지고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팔라펠이 대체 뭐냐 씹덕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병아리 콩하고요, 각종 뿌리 채소들을 갈아가지고 미트볼식으로 만들어서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긴 그 제품입니다. 콩이에요. 채식주의자의 미트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굉장히 퍽퍽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퍽퍽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인데, 사워크림 같은 거랑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팔라펠 샌드위치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샌드위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야끼소바 빵입니다. 타임지가 선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됐는데, 이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국에서 팔고 있는 그 빵이고요.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입니다. 빵 안에다가 면을 또 넣어가지고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은 무조건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 치트키 쓰는 그런 빵이고요. 단어 그대로 볶은 면을 빵에 얹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슬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피칸카가 뭐야? 이건 폴란드 빵이랍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거야말로 이게 대체 뭐냐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바게트 위에 치즈랑 버섯, 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즈를 한 번 더 했네. 치즈가 여러 번 들어갔나 봐요. 피자빵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뭐 13대가 말이 되냐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타임지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당나귀 샌드위치를 세계 13대 샌드위치라고 또 지정을 했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중국 머니가 이젠 타임지에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슬슬 들어요. 태어나서 당나귀 샌드위치 같은 거 처음 들어봤어. 아니 13대라면서 왜 중요한 것들은 안 나오는 건지 알 수 없게 됐고요. 시진핑이 좋아하는 당나귀 샌드위치. 자, 그 다음에 또르타스 아호가다스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단어 생각하는지 뻔히 알아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멕시코에서 나오는 유명한 토스트 중에 하나랍니다. 수륙 양용이다. 이게 뭔 소리냐? 토스트를 칠리 소스에다가 담궈가지고 먹는 그런 빵이다라는 거네요. 이게 뭐야? 묵은 본 빵 아닙니까? 샌드위치는 빵이 바삭바삭한 게 생명이 아닌가? 어쨌든 멕시코에서는 이런 칠리 소스에 싸서 먹는 또르타스 아호가 다스라는 거를 판다고 합니다. 알 수 없다 진짜. 자, 그 다음은 트라메친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좀 인정할게요.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탈리안이 이제 맛잘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라메치니가 뭐냐면요, 샌드위치 종류가 아니고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자리를 잘라낸 샌드위치가 이 트라메친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테두리는 싫어! 라는 느낌으로 맛잘알의 업적을 또 하나 세웠다. 테두리 없는 샌드위치를 만들어낸 게 이탈리아노다 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알 수 없는 것만 나오죠.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차카레로라는 건데 칠레에서 유명한다라고 해요. 고기랑 저기 줄기콩이랍니다. 콩이 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건 실화냐? 어쨌든 13대 선정 기준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피쉬 브로트쿠헨이라고 독일 북부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저기 청어입니다. 청어. 스트리밍 만드는 그 청어입니다. 여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회수 작가님의 그 대사가 떠오를 만큼 아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였고요. 독일도 영국 못지않다. 근데 제가 다른 거를 또 알아봤는데 피쉬 브로트쿠헨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빵에다가 생선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피쉬 브로트쿠헨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피쉬 브로트쿠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서 제가 안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청어 소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점점 더 가관이에요. 갈수록 베지마이트 토스트입니다. 이게 뭐냐? 호주에서 만든 마마이트의 약간 짭 제품인데요. 마마이트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야채즙이랑 소금이랑 이스트 추출한 거를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잼이 있어요. 간장, 춘장, 소금을 섞은 다음에 약간 홍삼 액기스를 같이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 나는 잼이에요. 빵에다가 발라가지고 먹는 겁니다. 맛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취향에 잘 안 맞더라고요. 자, 마마이트는 또 뭐냐? 이건 이제 영국입니다. 베지마이트의 부모님이에요. 제가 저 나라에 삽니다. 아. 생각보다 먹을만한. 메카타마니 생각보다 먹을만 하시다고.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베지마이트 많이 드시고요. 이럴 수가. 이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타임지는 신뢰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모르 가스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럽 감성의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예요. 이건 거의 유튜브용 어그로 컨텐츠가 아니면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보시면 삶은 계란이고요, 훈제 연어고요, 연어 피클이고요, 오이, 고수, 파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딜도 있고요. 이게 13대 샌드위치 중에 하나래요. 대체 기준이 뭐죠? 베지마이트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기준인가? 어쨌든 자르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만 보면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처럼 생겼는데 겉모습이 너무 영롱할 뿐이다. 13대 샌드위치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유명한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샌드위치 얘기를 하는데 나와야 되는 애들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걔네를 커버할게요. 햄버거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얘기를 하는데 햄버거가 빠질 수가 없죠. 이 햄버거의 원래 초창기 명칭이 뭐였냐면은 햄버거 스테이크 샌드위치였거든요, 원래는. 이 햄버거의 원조가 되는 게 이 살리스베리 스테이크라고 하는 이 햄버거 스테이크, 뭐 함부르크 스테이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독일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만든 스타일의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먹기 시작된 게 시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게 그래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거라고 부를 때는 안에 패티가 소고기일 때만 버거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다 샌드위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킨 버거 같은 건 없고요. 원래는 치킨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은 치킨 버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요. 치킨 샌드위치라고 부르고, 근데 요새는 일반화가 돼가지고 치킨 버거라고 써도 이해는 다 합니다만은 현재에서는 치킨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햄버거도 샌드위치의 한 종류다. 이 햄버거가 어디서 가장 유명해졌을까요?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버거킹이 아니고요. 맥도날드 버거킹이 나오게 해준 전신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화이트 캐슬이라는 데인데요. 대량 생산 햄버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햄버거가 되게 볼품없이 생겼죠. 그냥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타일의 햄버거입니다. 요거 예전에 영화에 해럴드 앤 쿠마라는 거 보시면 나오는 그 제품인데요. 딱 봐도 그냥 많이 만들고 싸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죠. 빵도
빵도 하나씩 굽는 게 아니라 그냥 빵판에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나오는 그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심지어 패티도 다 냉동이고요. 빨리 익히고 증기를 빼려고 저 안에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구멍도 뚫어놓고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빵이다. 저게 패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형 철판에다가 양파 볶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생산해내는 스타일인데 이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맥도날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버거킹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발전한 건데, 여러분 이 화이트 캐슬이란 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매니아층이 있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 버거들 되게 추억의 버거여가지고 송탄 옛날 버거 이런 것처럼 이것도 되게 추억의 버거라 가지고 현지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햄버거예요. 자, 그럼 햄버거 다음으로 유명한 건 또 뭘까요? 이제 핫도그도 이제 샌드위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핫도그를 할 때 저 도그가 소세지의 동의어고요.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 거의 19세기부터 도그라는 게 소세지를 의미하는 게 돼가지고 핫도그가 됐습니다.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일반적인 거는 케첩에 머스타드 정도가 되겠는데, 요새는 토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치즈를 넣는다던가 칠리 소스를 넣는다던가. 북미나 유럽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고 저 핫도그용 빵을 편의점에서 다 팔고 이럴 정도인데, 국내에서만 유독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분식집에서 튀겨주는 그거는 이제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핫도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국내에 오리지널 핫도그 프랜차이즈 들어온 업체들이 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뉴욕 핫도그라던가 스태프 핫도그라던가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독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이 핫도그입니다. 근데 이 핫도그도 폴란드 소세지나 이탈리아 소세지나 이 생고기가 들어가 있는 소세지를 그릴해가지고 구워가지고 해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건 다 그런 스타일인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럽 샌드위치입니다. 요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 클럽 샌드위치의 기본은 다금류 살에다가 달걀, 토마토, 양상추, 베이컨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요. 저게 기본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닭고기면은 이제 치킨 클럽 샌드위치, 칠면조면은 터키 클럽 샌드위치, 로스트 비프 클럽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뭐 실제 이것도 썰이 있어요. 뭐 도박 클럽에서 팔아가지고 클럽 샌드위치가 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음식에 대한 썰은 대부분 출처 불분명입니다. 저는 이 클럽 샌드위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푸딩 입맛에도 딱 맞고 적당히 퍽퍽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고, 스테이크하우스나 이런 데 가시면은 점심 메인 메뉴로 꼭 있는 게 이런 클럽 샌드위치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더블 데커라고 합니다. 2층 샌드위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이글 샌드위치. 베이글 샌드위치의 포인트는 뭐냐? 살이 엄청나게 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로 베이글 드신다는 분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이 베이글이 빵 종류 중에서 무게 대비 살 제일 많이 찌는 제일 고칼로리 빵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먹던 게 이제 뉴욕에 정착된 거고요. 유대인들의 빵이에요. 베이글 자체가. 베이글 샌드위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훈제 언어랑 크림치즈를 섞어가지고 고유 대명사가 생겼습니다. 록스라고. 베이글 앤 록스라는 게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샌드위치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안에 뭐 스크램블 계란, 뭐 베이컨, 여기다가 BLT라고 해가지고 베이컨, 상추, 토마토, 베이컨, 레타스, 토마토 이래가지고 BLT거든요.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먹는 모닝 샌드위치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풀드포크 샌드위치. 저도 이 풀드포크 샌드위치 한번 했었죠. 풀드포크는 이제 돼지고기의 어깨살이나 앞전지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뭉근하게 익혀가지고 그 고기들을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잡아 뜯어가지고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주로 바베큐 소스 같은 걸 섞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바베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루벤 샌드위치입니다. 좀 전께 돼지고기였다면 이 루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고기는 소고기이고요. 소고기 중에서도 양지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브리스킷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요. 이걸로 콘비프를 만들어요. 콘비프란 게 뭐냐면은 고기를 그냥 오랫동안 익혀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조리한 거를 대부분 다 콘비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샐러드 있죠? 약간 시큼한 맛 나는 거, 그거랑 에멘탈 치즈를 넣은 게 이제 오리지널 루벤 샌드위치의 조합이고요. 루벤 샌드위치는 매니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전통적인 루벤 샌드위치는 이게 들어가야 되고, 마치 그 이탈리아의 알리올리오나 까르보나라처럼 이런 전통과 조합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루벤 샌드위치 장인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고요. 미국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물 샌드위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게 이제 끝났어요. 나라별로 쭉 묶어봤습니다. 자, 이제 미국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반미도 하나 나와야죠. 베트남에서 나온 반미인데요. 이 반미 중에 저 미가 이제 쌀이라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쌀빵입니다. 바게트를 만들었는데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쌀가루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음식 문화와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는 게
많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의 시작이 이제 바게트잖아요. 바게트에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쌀을 섞어가지고 만든 쫄깃쫄깃한 빵을 만들어가지고 제조한 샌드위치가 이 반미예요. 이 안에다가 당근, 절인 무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고수랑 같이 섞어서 먹는 게 반미 샌드위치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맛 자체가 절인 무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치킨 무 맛이 나면서 상큼하면서도 가볍고 이런 맛이라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습니다. 요건 이제 프랑스 크로크 무슈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인데요. 크로크 무슈가 있고 크로크 마담이 있습니다. 무슈는 이제 남자를 뜻하는 거고 마담은 이제 여성을 뜻하는 건데 에멘탈 치즈랑 베샤멜 소스예요. 그래서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샌드위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치즈가 곁들여져 있고 결국은 이 햄치즈 토스트의 고급 버전일 뿐입니다. 베샤멜 소스가 뭐냐면은 우유와 밀가루, 버터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기본 소스 중에 하나예요. 하얀색 소스. 자, 크로크 무슈가 있고 크로크 마담이 있다 그랬죠. 크로크 마담은 뭐냐면은 크로크 무슈랑 똑같은데요. 그 위에다가 달걀을 얹어주면은 크로크 마담인가 봐요. 달걀이 마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걀을 얹으면 크로크 마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잠봉 베르라고 해가지고 잠봉은 이제 생햄을 뜻하는 거고요. 베르는 버터입니다. 포인트는 바게트, 생햄, 버터예요. 심플함의 극치죠. 프랑스인들이 가장 간식으로 잘 먹는 그리고 약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샌드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3개만 넣었는데 존맛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버터 좋은 거랑 생햄 좋은 거 넣어가지고 먹어서 잘 구워진 바게트에 넣으면 실제로 저거 3개만 넣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서양식 샌드위치는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서 타액이 많아요.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서양식 빵도 보시면은 빵이 되게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양식 샌드위치를 드실 때는 많이 뻑뻑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구조 자체가 그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요건 팡 부숑이라는 건데 팡 부숑 중에서 저 팡이 이제 불어로 이제 빵이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위에랑은 조금 다르죠. 요건 많이 지저분해 보이죠. 저 중간에 들어간 게 뭐냐면 저기 완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두예요, 만두.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소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만두를 빵 안에 껴먹는 겁니다. 약간 중식화된 그런 버전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팡 바냐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니스 지방에서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빵 안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니스 지방에는 유명한 샐러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지방은 이제 항구 도시기도 하고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팡바냐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계란을 제외한 것 중에 뭐 하나라도 익히면 오리지널 팡바냐가 아니라는 매니아들이 있는데 이 니스 샌드위치가 요거예요. 니스와즈라는 샐러드인데요. 계란 삶은 거, 감자, 토마토, 오이, 참치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조합인데 맛있습니다. 요거 깔끔하고 건강함만 나고 그래서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 맛잘알의 동네로 갑시다. 옆 동네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파니니 맛잘알님들께서 샌드위치를 따뜻하게 먹는 방법을 이 세계에 만들어놨으니 그게 파니니다. 파니니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니니 프레스가 유명한 겁니다. 저 그릴 마크와 울퉁불퉁한 모양을 내주면서 빵을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안에 딱 물렸을 때 파삭파삭하면서도 이 모든 층층이 눌러져 있어가지고 농축된 맛이 입에 퍼지는 그게 이제 파니니의 포인트거든요. 따뜻한 맛잘알 샌드위치가 나왔는데 파니니 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이런 번철에다가 위만 꾸불꾸불꾸불한 애를 눌러가지고 마치 미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든 프레스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만든 그 해피콜에서 나온 고등어 구이 같은 팬 있잖아요. 이렇게 프레스를 만드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 전자동 돼가지고 이제 전기로 프레스하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되게 다양한 파니니 프레스가 있다는 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란 게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늘 같은 거를 되게 잘 먹기도 하고 취향이 되게 잘 맞아요. 이 동네 친구들도 내장고기 되게 많이 먹거든요. 요거는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 파니노콘 라 밀자라고 해가지고 요건 뭐가 들어가면 이제 송아지 비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비장을 쓸 때도 있고 허파고기를 쓸 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장고기를 넣어가지고 치즈랑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팔레르모라는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허파로 만든 샌드위치다. 근데 거기에 파마산 치즈가 곁들여진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네덜란드에서 국민 간식으로 먹고 있다는 브로제 크로켓이라는 겁니다. 크로켓을 만들어서 뭐 간고기 크로켓이나 감자 크로켓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빵에다가 넣고 머스타드를 살짝 발라 가지고 먹는 약간 심플함의 극치. 근데 튀겨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 자, 이 다음에 나올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가츠 샌드입니다. 이거 돈가스 샌드위치가 사실은 이 네덜란드에서 온 거거든요.
거거든요 라고 저는 약간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응? 브로제 크로켓 눈에 따라한 거 아니야?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컨셉 비슷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도네르 케밥 샌드위치인데요. 도네르 케밥, 케밥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하면서 케밥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피타빵에다가 저 케밥 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샌드위치인데요. 요거 되게 맛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먹고요. 프랜차이즈들이 북미, 유럽 다 많아요.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전파한 거 맞아요. 저 나가사키 사는데 아, 박물관에서 진짜요? 봤어요. 박물관에서 보셨다고요? 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었어. 이게 도네르 케밥이에요. 터키 음식 중에 이런 고기 요리를 하는 음식을 무모 케밥 이렇게 하거든요. 쉬시 케밥, 도네르 케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쉬시 케밥은 이제 고기를 꼬챙이에 하나씩 꼬아서 산적처럼 굽는 게 이제 쉬시 케밥이고, 도네르 케밥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네르 케밥에서 도네르가 돈다라는 뜻입니다. 돌면서 굽는 고기 옆에 칼로 쓱쓱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준 게 이제 도네르 케밥 샌드위치고요. 이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바우루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많이 먹는 나라 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남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소고기 진짜 엄청 먹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슈하스코라고 또 있죠. 바베큐 이런 꼬챙이에 꽂으면서 이 미남 브라질리언들이 이렇게 치아를 보이면서 이런 걸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드릴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 슈아스코 전문점 이런 거 있거든요. 모짜렐라랑 고기 슬라이스한 거랑 토마토 피클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약간 상남자의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바우로라는 샌드위치가 브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카디오라고 스페인에서 먹는 건데 얘네도 이제 프랑스 못지 않습니다. 이 하몽에 대한 긍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빵에다가 그냥 쪼리소 또는 하몽만 넣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먹는, 올리브유만 살짝 뿌려가지고 하몽 존맛이구나 약간 이러면서 미식가처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카디오라는 샌드위치인데, 하몽이 뭐냐면 요거예요. 돼지 뒷다리를 염지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생햄 중에 하나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요걸 하몽이라 부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요걸 프로슈토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특색이 달라지는 게 있고, 둘 다 돼지 뒷다리로 만든 거고요. 요걸 이제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만들면 뭐 파르마 햄이라고도 하고, 크게는 이탈리아에서는 프로슈토, 스페인에서는 하몽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리소는 소세지를 말려가지고 만든 햄인데 빨간 거는 안에 파프리카 파우더가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수제 소세지 만든 영상 보시면은 그 초리소 하나 만든 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세미따라는 건데, 자, 요건 멕시코에서 나온 맥도날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깨빵이 보이면 다 맥도날드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참깨빵 위에 고기, 아보카도, 양파, 치폴레, 치즈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뭐 햄버거가 미국의 전유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요. 비슷한 음식은 사방에도 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음식들이 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브라질리언 샌드위치 알려드렸잖아요. 이번 이제 아르헨티나의 샌드위치입니다. 소세지 샌드위치인데요. 안에 저 녹색 소스가 들어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치미추리라는 소스거든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뭐 A1 소스나 바베큐 소스 이런 거 먹지 않고요. 이런 치미추리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먹습니다. 이 치미추리가 뭐냐면은 올리브 오일하고 파슬리, 고추 이런 녹색 채소들을 잔뜩 다져가지고 만든 오일 베이스 소스예요. 이거 스테이크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밸런스도 잘 잡히고, 치미추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박 교수님이랑 한번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크 해가지고 만들어봤죠. 만드는 법이나 뭐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셰프와 함께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흥미로운 것들을 모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있는 그런 자료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